이번 차시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공식화되면서 동서진영의 대립이 매우 격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1947년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 이래로 냉전이 공식화되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역시 남북 분단을 통해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지원과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연계가 됩니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인도차이나로 연결하여 소련을 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단행했고 군사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냉전이 격화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의미하는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 위에 얄류산 열도부터 일본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제외하고 필리핀 위에 그어져 있는, 즉 타이완도 제외하고 한반도도 제외되어 있는 이 라인이 애치슨 라인입니다. 1950년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이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의미하는 이 애치슨 라인입니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 신문 기자 협회에 참석해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동북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한반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좀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하에 그 한반도와 대만이 미국의 전략적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뉘앙스 자체가 이게 미국이 즉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나타낸 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 이제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자, 문제는 다만 이 애치슨 라인이 선언이 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 증가를 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한국 전쟁과는 어찌됐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소련의 이제 그 어떤 세계 전략 차원에서의 주요 의지로, 소련의 의지로, 즉 스탈린이 주도해서 발발됐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전에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에 서로 간의 국지적인 어떤 무력 충돌이 지속되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확대돼서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내란 확전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960년대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이 당시 그 기밀로 분류됐었던 문건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이런 그 기밀 문건들을 찾아보면 이제 기밀성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한국 전쟁을 이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계. 그래서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북한의 남침 시기, 그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일어나는 9월부터 11월 시기,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하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좀 지지부진해져서 결국은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51년도부터 53년도 7월까지 이렇게 네 가지 시기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개시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남한 정부는 대전을 거쳐서 대구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에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남한은, 즉 한국은 낙동강 선을 이용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여 대치를 하게 됩니다. 유엔의 승인하에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즉각적인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유엔군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38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전쟁이 확대된 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 10월 1일을 기념해서 이제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북한을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10월 19일에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 연안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 10월부터 중국군, 중화인민공화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유엔군은 한강 이남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서울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사후퇴, 1월 4일 뭐 이렇게 해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1951년 초부터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현재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많은 피해를, 남과 북 모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인명피해와 산업피해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이제 폐허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 소실이 되게 되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강에 놓여져 있던 다리도 다 끊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전쟁고화가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또 남과 북이 서로 나눕니다 보니까 이산가족,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확정하고 한반도 분단을 지속적인 구조로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결국은 이제 휴전으로 끝나게 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된 거고요. 자,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의 국가 이념으로 이 반공주의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독재체제의 유지에 이를 이승만 정권은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쟁 이전부터 반공주의는 국가 이념으로서 활용이 됐습니다만 한국전쟁 이후에 이것이 더욱 굳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반공주의는 일부 이승만 정권의 권력 강화나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한국전쟁 결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이 형성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953년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공식 명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리고 1954년에 이제 양해각서가 이제 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경제, 정치, 군사적 원조를 미국이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안보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의 성격이지만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성격이 군사적이나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 한미동맹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